3챕터의 제목은 한국을 떠나면 당신도 소수자입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이라는 공동체가 우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나오미 아이젠버거 박사는 2003년 실험 논문을 한 편 발표해. 실험자가 방 안에 들어가면은 방 안에는 이렇게 컴퓨터가 한 대 놓여 있거든. 컴퓨터에는 3명이 삼각형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공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의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실험이 시작되고 처음에는 이 3명의 플레이어들이 서로 사이좋게 공을 주고받았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실험자에게 공이 전달되지가 않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이 실험자를 한 게임에서 배제한 거야. 그 결과 실험자의 뇌 속에는 전두엽의 전대성 피질이라는 부분이 활성화됐어. 이 부분은 우리가 물리적 폭력을 경험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분이거든. 한 사람을 게임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물리적 폭력과 다름이 없다는 거지. 비슷한 연구는 학교에서도 한번 진행이 됐어. 초등학교 교사였던 엘리엇 선생님은 백인 아이들 28명이 모인 그런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흑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그건 아마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모를 거야. 한번 경험해보지 않을래? 그 후 선생님은 반에 있는 아이들을 딱 둘로 나눴어. 바로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과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로 말이야. 그리고 선생님이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파란색 눈을 가진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하다고 이야기하지. 물론 이건 선생님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지어내신 정보야.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후 엘리엇 선생님은 더 우월한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에게만 쉬는 시간을 5분 더 사용할 수 있게 해줬고, 또 새로 생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줬어. 반면 파란색 눈을 가진 아이들은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에 비해서 더 안 좋은 대우를 받았지. 단순히 이 눈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말이야.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반에서는 꽤 큰 변화가 일어나.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 중에서 평소 발표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아이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고, 또 평소에 되게 수학 문제를 잘 풀던 아이가 산수 문제에서 막 틀리기 시작했지. 이 실험은 인종차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내는 연구야. 이 실험에서는 단순히 갈색 눈을 가졌다는 이유에서 더 우월한 대우를 받았고, 또 파란색 눈을 가졌다는 이유에서 차별을 받았지. 그 결과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고 또 실수를 하기 시작했어. 인종차별은 우리의 삶을 더 소극적으로 만들고 또 우리를 실수하게 만든다는 거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웃에 다른 인종의 사람이 들어온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어. 그 결과 한국인 응답자 중 34%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지. 이 수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수치야. 왜냐면은 스웨덴에서는 단 2.8%의 사람들이, 또 미국에서는 단 5.6%의 사람들만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답했거든. 한국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인종차별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한국에 남아있는 거야. 그런데 과연 우리는 소수인종이 아닐까? 사실 우리도 이 한국만 떠나면은 소수자나 다름이 없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소수자들을 차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흑인이라고 해서, 또 백인이라고 해서, 아니면 파란 눈을 가졌다고 해서 이들을 차별하고 또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지. 자, 네 번째 챕터는 교도소 의사로 일한다는 것이야. 너희들 혹시 교도소 가본 적 있어? 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 근데 뉴스에선 되게 많이 봤어. 뉴스에서 가끔 어떤 범죄자가 어떤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등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근데
나는 교도소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어. 회색 콘크리트 벽에 묵묵한 표정으로 서 있는 교도관들, 그리고 험악한 표정으로 교도관들을 째려보고 있는 그런 재소자들. 사실 나는 교도소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도소에 대한 안 좋은 편견이 있었어.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편견 뒤에 우리가 보지 못한 것 또한 있었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 김승섭 작가는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연구하는 걸 도울 기회가 있었어. 실제로 김승섭 작가가 교도소 의사로 일을 했었다고 해. 이 작가가 교도소에 처음 들어와서 본 것은 이 재소자들의 감옥, 재소자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이었다고 이야기해. 재소자들은 2.5평 남짓된 아주 작은 공간에 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감되어 있었지. 사실 이들의 주 생활 공간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이 감옥인데, 이 시설은 너무나도 열악했어. 그런데 이 교도관들의 근무 환경 또한 굉장히 열악했거든. 교도소 의무과에서 일하는 의무과장은 김승섭 작가에게 이렇게 말했지.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여기 들어온 사람들 대부분이 중범죄로 인해서 수감된 사람들이라서 걸핏하면은 이 교도관들에게 협박을 하고 또 소송을 건다는 거야. 사실 재소자들은 그 벌을 받기 위해서 이런 비좁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이 교도관들의 근무 환경 또한 굉장히 열악했지.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는 교도관들의 건강은 어떨까? 교도관들은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야기해. 재소자들도 마찬가지야. 대한민국 구치소 52개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 5만여 명과 그리고 다른 인구 집단의 질병 발병률을 조사해봤어. 그 결과 재소자들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결핵이나 간염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이나 높았다고 해.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골절의 경우에는 300배까지도 걸릴 확률이 높았다고 하지. 이 재소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수감되어 있는 거야. 사실 이 재소자들은 죄를 지어서 그 벌을 받기 위해서 이 감옥에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당연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김승섭 작가는 이들이 아플 때 방치당하는 것까지 죗값에 포함될 이유는 없다고 이야기해. 어떻게 보면은 이들도 소수자거든. 사회적으로 모든 혜택에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자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지은 재소자라고 해서 이들이 아플 때 만약에 방치한다면은 그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될 수 없을 거야.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사각지대 속에 놓였어. 재소자라고 해서, 또 생존 학생이라고 해서, 아니면은 성소수자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 또한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사실 우리는 특히 나 같은 뭐 학생이라던가 우리 같은 개개인이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편견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루 이틀에 바꿀 수는 없지. 김승섭 작가는 만약에 우리가 비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면은 그 비를 함께 맞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쏟아지는 혐오의 비를 멈출 수는 없어. 하지만 그 비를 같이 맞아줄 수는 있지. 그렇게 함께 비를 맞으면서 이들의 편에 서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믿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 안녕.